지금 보시는 거는 실질적인 메뉴 간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메뉴 간 간격이라기보다는 메뉴 박스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LI에 A가 있다면 당연히 링크가 있다면이죠.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해주는 하나의 영역이 블록이 되는 거고요. 패딩, 상하는 기본 유지를 따라가고 좌우는 33픽셀씩. 그래서 이렇게 넓어진 겁니다. 이 내용은요. 좌우를 10픽셀로 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내용이 함축이 되어집니다. 이번 내용은 좀 쉬운 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X값을 썼어요. X값을 썼어요. 왜냐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가로값만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원하신 대로 줄여주셔도 되고 거기에 텍스트 출력되는 컬러들 기본 컬러입니다. 마우스 오버했을 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CCC로 했다. 회색으로 해서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텍스트 사이즈 11로 하면 확 줄겠고 이렇게 수정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지금 뭘 느끼셨습니까? 11픽셀로 했기 때문에 넓이가 막 줄어들었죠. 이 박스의 넓이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늘려주면 박스의 넓이가 또 늘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수정하냐에 따라서 넓이가 패딩과 사이즈, 위드값 이렇게 해서 하나의 넓이가 되는 것이 위드값으로 넓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진하게 해주고 데코레이션 밑줄을 없애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십시오. SUV가 있다면 그렇게 됐죠? 이거는 서브에 서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L 목록에 UL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하부 메뉴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버했을 때 나오는 이 출력되는 메뉴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절대값을 해서 탑 36 위에서 버튼만큼 길이죠. 레프트 0 그리고 이거는 우선순위 겹침 효과 때 내부 외부 0으로 해주고 보더 1픽셀로 해주는데 컬러를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배경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로 고침에서 보면은 검정색으로 쉽게 내용이 바뀌었고요. 만약에 흰색으로 해주겠다. 저장해서 세로 고침해 보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라인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그냥 CCC로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해서 보니까 CCC로 바뀌었고 백그라운드 완전히 검정이 되겠죠? 세로 고침 이렇게 검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Z인덱스 우선순위 9999까지도 상관없고요. 디스플레이 논값이 있어야 저 내용이 숨겨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래서 SUV라는 게 분명히 UL 목록에 CSS로 자리 잡았을 거고 UL은 하나의 성냥 껍데기예요. 성냥곽. 거기 LI. 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SUV에 LI가 있다면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고요. 클리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저희 웹표준 이론의 CSS 2.1과 3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LI들의 높이들이고 마진 패드는 0, 디스플레이를 또 0으로 했고 논값을 했습니다. 왜 논값이냐? 위에 배경 이미지가 없는데 그런데 위에 라인이 있잖아요. 백그라운드에서 그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없애면. 저장해서 세로 고침해서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라인이 이렇게 검정색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논값으로 해주고 세로 고침해서 내용 보면은 제대로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인 헤이트와 헤이트 33, 높이와 수직 정렬, 텍스트 가운데 주문 원래 사이즈로 나와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게 LI에 A가 있고 마우스 오버를 하고 또 이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A가 있다면 백그라운드를 논값으로 해주고 컬러를 이렇게 줬어요. 백그라운드를 논값으로 잡고 하는 이유가 오버했을 때 이 기존 백그라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값으로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 백그라운드를 없애고 올까요? 논값으로 해서 수를 고치면서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위에 상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논값으로 한 것이고요. 컬러 값, 텍스트 컬러가 되겠죠?
텍스트 컬러는 뭐 흰색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서브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한다면, 그리고 서브 메뉴에 A가 있는데 선택된 값이 있다면 서브 on이 선택된 값으로 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자는요. CSS명을 그렇게 한 거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것 또한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이미지예요. 딱 보면은 X죠. 가로로 쭉.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굳이 수정할 필요 없이 이미지 사이즈는 거기 개체에 딱 맞춰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이미지는 오버했을 때 지금 따라당기는 이 이미지 있죠? 선택된 값이 이거고 오버했을 때 이거죠. 이 이미지를 넓이 값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거기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 흰색. 이 부분은 상위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고 마우스 밑줄 없애준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링크 밑줄을 없애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수정해서 쓰시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구분선이죠. 구분선이 다 되어 있는데 질문 답변 옆에 구분선이 없어요. 참 알맞잖아요. 끝에 메뉴니까. 그건 이 부분을 없애준 거예요. 맨 끝에 라인은 이 CSS를 줬겠고 이 CSS가 적용받는 거는 백그라운드를 없이 해줘라. 어떤 백그라운드냐? 지금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LI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백그라운드, 그럼 구분선밖에 더 있겠어요? 백그라운드 논값을 없애주고요. 새로 고침했더니 오른쪽에 라인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라인을 없애준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좀 다루기가 쉽고 좀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튜닝도 좀 할 수 있고 기존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막 사이즈 넓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 막 그래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드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원래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로그인하고 검색창이요.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레프트에 붙거나 오른쪽에 붙거나 상관이 없고요. 고정값입니다. 어떤 값이냐면요. 구분하기 쉽게 제가 이 내용을 이 부분입니다. 렐러티브로 해서 전체 넓이죠. 사이즈가 전체로 돼 있고 바텀 30픽셀은 푸터와의 어떤 간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0픽셀일 때 이 푸터 보시면은 이 푸터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90으로 해볼까요? 세로 고치면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갔죠? 이렇게 많이 여백이 생기는 거고 본문 내용에서 푸터를 30픽셀만큼 밀려 나가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세로 고침에서 보면은 아까랑 원상복구가 돼 있습니다. CSS명은 분명히 컬럼 레프트입니다. 그런데 이 컬럼 레프트에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트에 대한 절대값 라이트로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얘가 배치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렐러티브는 상대 위치로 들어가는 거고 왜 탑이 마이너스 80일까요? 원래 기본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위로 올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80이 된 것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기본 0으로 한번 해봅시다. 기본 사항이 이 사항이에요. 근데 얘를 지금 올리기 위해서 위로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위로 한 거고 나는 이거 오른쪽 정렬로 하고 싶다. 왼쪽 말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그냥 레프트 자체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요. 레프트로 바꿔주시면 되죠. 저장해서 새로 고침하면 없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얘는 레프트에 이렇게 딱 만들어졌습니다. 레프트 메뉴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레프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넓이값 213 이거는 처음에 레이아웃 했을 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넓이값 얘만 수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아우러줘야 돼요. 넓이는요. 그래서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계산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요.
보시면은 라이트라고 돼 있죠. 라이트 오른쪽 레이어가 아니라 본문입니다. 본문이 들어갈 내용인데 왼쪽을 수정했으면 본문도 넓이를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건 아실 테고요. 라이트에 대해서는 넓이가 718 왼쪽으로 하라는 게 왼쪽에는 하나의 개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 로그인에 대한 여기서부터 왼쪽이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컨텐트 앱부터 위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와 있을 때 컨텐트 내용을 쏴주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과 이 로그인 같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기본 사항이 이 사항을 찾아 보십시오. 이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의 마진 바텀 요 부분 50으로 하면은 밑에 메뉴랑 간격이 50만큼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거기에 넓이값 211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넓이에요. 넓이 수정하면은 본문 수정해야 되고요. 레프트로 들어갔던 그 넓이 있죠. 그것도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기본 사이즈로 해주고 내부 0, 보드는 솔리드 시구인데 이걸 한번 레드로 해보죠. 어떤 내용인지. 레드로 해서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내용은 백그라운드 흰색이 이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가 이상한 색으로 나와요. 얘네까지 그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000에서 세로 거치면서 보면 이게 검정색으로 나오죠? 위에까지. 그래서 반드시 흰색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라운드 값 5만큼 동그랗게 한 7, 그럼 약간 라운드가 더 7기죠? 7만큼. 지금 상하 좌우 라운드가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내용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서 얘가 있다면에 서치가 있다면 마진 패딩 넓이, 높이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높이 수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이 동떨어집니다.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운영자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615로 해봅시다. 세로 거침했더니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정의가 인포라는 거고요.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아웃 상태를 만들어 보죠. 로그아웃 상태가 만들어졌고요. 이곳에 CSS를 하는데 검색을 또 안 할 수가 없겠군요. 로그아웃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검색이 서치 창이 있으니까 얘는 지금 CSS가 어떻게 적용이 돼 있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포 내부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 서치라는 게 제일 먼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진 패딩은 수정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넓이랑 높이, 오버플로우 이 부분, 배지 쪽인데 만약에 넓이는 어차피 똑같아요. 조정을 해봤자. 높이 같은 경우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요.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위에 어떤 그 간격 높이를 정의를 하는 거고 뭐 35로 했다. 바짝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준 거고 서치에 대한 그 본격적인 코딩은요. 가장 먼저 트리어 is search라는 내용입니다. 이 파일에 수정해 줘야 될 내용은 패딩, 내부겠고, 보더, 그리고 백그라운드, 동그랗게 따는 거 라운드 이렇게 지금 적용이 돼 있고요. 얘의 위치입니다. 얘의 위치인데요. 보시면은 내부 여백으로 잡혔죠. 아까 서치에서 틀이 만들어져 있었던 상태이고요. 거기 내에 내부 여백을 만약에 위로 좀 올리고 싶다. 5로 그럼 위로 딱 붙습니다. 셀 거침했더니 이렇게 위로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더 솔리드에 동그랗게 보더는 흰색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보더가 어디에 보던지는 아시죠? 현재 내부에 여백을 줬잖아요. 패딩에. 내부에 여백을 줬더니 당장 얘가 움직이잖아요. 마치 얘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보시겠지만 그건 틀린 거고요. 지금 이즈서치는 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에 흰색 테두리를 넣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보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한 두께를 3 정도, 그러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이걸 잘 만든 내용이에요. 세로고침에서 봤더니 흰색이 이렇게 생겼죠. 입체적으로. 근데 아까 1이 제일 보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보니까 컬러 또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바로 이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 비즈가 들어간 게 아니라 순수하게 CSS로만 튜닝이 된 부분입니다. 만일 이 백그라운드를 뭐 000 완전 검정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더, 라운드 효과죠? 수정하시려면은 왼쪽이 5, 오른쪽이 5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고 얘를 15로 했다 그러면 오른쪽만 동그랗게 세로 고침했던 여기 오른쪽만 15만큼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is search에 iText가 인풋에 대한 기본사항입니다. 인풋에 대한 기본사항 되게 민감하게 작업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넓이 130이면 이게 130이 순수한 게 아니죠. 넓이가 130이 됐고 패딩 왼쪽과 오른쪽 20픽셀 이게 총 합이 되는 겁니다. 보더 솔리드 테두리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돼서 아이콘이 들어갔습니다. 이미지 반복하지 말아라. 넓이 그리고 높이 수직 정렬 지금 혹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설명이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인풋, 우리가 여태까지만 세팅했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넓이를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면요. 넓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110으로 만약에 줄입시다. 줄이고 세로 고침했더니 줄어들었죠. 지금 이렇게. 이 넓이는 110일까요? 과연? 아니죠. 현재 위드 값이 이렇게 패딩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한마디로 좌우에 있어요. 만약에 이 값을 20만큼 줄였으니까 20만큼 늘려봅시다. 한번. 30이 되는 부분이고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은 아까 원 상태로 회복이 됐죠. 넓이가. 그 대신 클릭했을 때 30만큼 이게 이렇게 30만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으로 해놓고 다시 원점 130으로 해주고 이 20이 왜 20일까요? 이 20은 아이콘 다음이 20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깜빡거리는 이 위치, 아이콘 다음에 깜빡거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한 30으로 해볼까요? 조금 더 이따 깜빡거리게. 지금 잘 기억하세요. 세로 고침에서 했더니 깜빡거린 게 좀 많이 멀어졌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잡은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iText요. 보더 1 테두리 컬러라는 건 굳이 수정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지금은 백그라운드가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했어요. 왜 흰색으로 했냐면 얘가 있으니까 얘 색으로 얘도 변하게 됩니다. 원래.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흰색으로 한 거고 배경 비즈를 깔았는데 반복하지 말고 이 위치에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흰색으로 한 건 맞고 이미지 링크 해줬고 이미지 반복하지 말아라 해요. 가로 그리고 수직 정렬 한 10%로 해보면 위로 좀 올라가겠죠. 멋없이요. 세로 고침했더니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돋보기가.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해서 50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라인 헤이트는 위에 높이 헤이트가 23이니까 얘도 상응해서 23이고 얘를 수정하면 얘 위에도 수정하는 게 당연히 인풋 박스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텍스트를 해봅시다. 한 50으로 해볼까요? 말도 안 되게. 세로 고침했더니 별 문제는 없는데 클릭했을 때예요. 이렇게
깜빡거리는 게 오버가 됐죠. 내용도 이상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같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더 라운드 CSS3 웹표준 브라우저에서만 해당 내용이 올바르게 나옵니다. 상하 좌우 라운드로 준 거고 좀 크게 보고 세로 고침했더니 동그랗게 된 게 좀 많이 동그랗게 됐죠? 이런 부분 수정하실 때 이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내용으로 이 내용이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상 복구를 했고요. 로그인 창 세팅을 안 할 수가 없겠군요. 보면은 이 파일을 열어보셔야 되는데 이 파일을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입니다. 로그인 인포에 폴더만 바뀌었어요. XE 글로벌의 기업 요기니까 글로벌이죠. 이 내용의 CSS 파일을 디폴트 거를 열어 오시고요. 로그인에 대한 모든 것은 이 로그인 언더바 디폴트라는 CSS에 관련된 내용으로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마진과 패딩, 내부 외부 여백은 기존을 따르기 때문에 0으로 할 거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보더 없이 해줬고 위치는 상대 위치에 또 패딩 이거는 브라우저별로 다른 걸로 대응해서 2픽셀 블록 처리를 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보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값으로 안 하면 이게 폼값이기 때문에 라인이 생깁니다. 세로 고침을 봤더니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원 상태로 돌려놓고 기본 틀입니다. 한마디로 얘는요. CSS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업자만 내용을 알아야 되고 사용자한테는 안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 1000 또는 1000으로 해서 귀퉁이로 밀어버린 다음에 안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CSS 정의되는 이곳에 한글로 명시된 내용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디스플레이 논가 안 보이게 하는 거고 위드랑 헤이트 그러니까 넓이랑 높이 안 보이게 했고 안 보이게 했고 위치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그리고 폰트 사이즈 0 뭐냐면요. 얘는요. 저장해 봅시다. 세로 고침했더니 로그인이라고 나오죠. 요 틈 위아래 넓이랑 높이 이런 걸 다 0으로 해서 사용자는 볼 수 없고 작업자만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보기에 이런 CSS를 써서 주석 처리가 아니에요. 이런 CSS를 써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얘는 전반적인 틀을 하는 거예요. 위치는 상대 위치, 이제 딱 보니까 아시겠죠? 넓이 아까 위에서 여기서 기본 틀을 해줬으니까요. 그 틀 내에 내부 여백을 위에서 25픽셀, 5픽셀만 해서 딱 붙여봅시다. 세로 고침했더니 위로 딱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좌표에 따라서 아래 바텀 24, 한 10으로 해볼까요? 맨 아래를 보세요. 인증메일 재발송 밑에가 좀 붙었죠? 이 부분을 수정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거는 넓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이를 수정하려면 전반적으로 얘네를 다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전체 크기 내에서 넓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180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넓이 수정하면 다 수정해야 돼요. 위에 서치바까지 해서 균등할 수 있게 맞춰서 수정하시거나 전체 틀을 수정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마진형 오토는 가운데로고 개체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요. 로그인이 글자, 분명히 뭐 제목글에 들어갔을 겁니다. 로그인 디폴트에 H2가 있다면으로 했을 때 내부 여백, 외부 여백 중에서 내부 0으로 했고 외부를 0으로 했지만 바텀값 8픽셀, 아래로 8픽셀만큼 떨어져라. 만약에 한 15 정도로 해보면 아래가 좀 더 떨어지고 로그인 창을 새로 보시면은 로그인 아래로 내용이 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폰트 사이즈 뭐 한 20으로 좀 크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는 없지만 뭐 나름대로 폰트 컬러를 바꿔주고 싶다. 그럴 때는 레드 값으로 해주면 레드 값으로 바뀌었고요.
이거는 진하게 볼드 처리를 안 했지만 LG2에 대해서 H1과 6은 제목 글이니까 두껍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로그인 아래에 인풋에 대해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항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부분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겠다고 해서 삭제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CSS를 정의를 한 곳이 있을 거고요. 그 아이디 패스워드에 적용되는 값에는 프로트에 대한 절대값, 레프트, 별 티가 안 나지만 정의를 해준다라는 거죠, 왼쪽으로.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거는 익스풋이라는 게 있다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풋이잖아요. 인풋이라는 게 있다면 이 인풋을 어떻게 처리를 해줬는지 봅시다. 보더 값을 따로 줘서 솔리드 값으로 해서 컬러를 넣어줬고요. 테두리죠. 그리고 컬러, 이건 텍스트 컬러입니다. 텍스트 컬러 또한 레드로 넓이. 자, 이 넓이는 또 여러분들 민감하죠. 패딩과 마진과 넓이 이런 거를 통합해서 넓이 사이즈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넓이를 적용받는 거는요. 149에 149가 끝이 아니죠. 현재 보시면은 패딩이 1과 5입니다. 그러면은 높이 위아래로 1픽셀 좌우로 5픽셀. 그럼 얘와 얘로 인해서 넓이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139로 했다고 합시다. 저장해서 세력 고쳐졌더니 아까 레드로 했던 거 뭐 다 됐고 빨간색으로 된 것도 똑같고요.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149에서 139로. 만약에 얘를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원 상태가 됐죠. 이래서 이 사항을 선대실 때는 항상 넓이, 패딩 이런 걸 항상 각별히 주의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도 따로 색깔을 넣어줬고 검정으로 하면은 뭐 배경도 검정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겠고요. 마진 바텀 2 뭐냐면 인풋 요소들 아래에 여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소스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 있어요. 얘를 백날 수정해봤자 안 줄어듭니다. 20으로 해봤자 세로 고침해도 안 줄어들고요. 만약에 50으로 해봤자 세로 고침하면 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게 두 번이나 선언돼 있어요. 마진 바텀이 돼 있고 여기도 마진 바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절하려면은 하나를 지워야 조절이 되겠죠.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이거는 5 정도로 해서 5 정도 딱딱 띄어지게 인풋과 인풋 사이를 바텀 값으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텀 값이 아까 두 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줄여준 겁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아까는 넓이를 위드 값과 패딩 값으로 해서 결정해졌지만 지금 높이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폰트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값은 정의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차피 높이 값은 패딩이 위아래로 1픽셀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지만 이 높이 값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폰트 사이즈를 높이면은 뭐 1.9로 높이면 높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념하셔가지고 이 인풋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전체를 한 겁니다. 로그인 유지와 인풋 박스. 그다지 다른 내용 없어요. 내부 외부 여백 없애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거기에 인풋이 있다면 수직 정렬이죠. 지금은 로그인 유지와 인풋이 이렇게 수직 정렬이 돼 있고요. 미들 값을 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위로 인풋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로그인 유지라는 텍스트는 어디서 수정해야 될까요? 로그인 유지라는 텍스트는 이 부분입니다. PL 세이브에 라벨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0.92m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수정을 해본다면 좀 더 회색이 되겠죠. 세로 고침했더니 좀 더
흐린 회색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 사인인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는 CSS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지로 만든 버튼입니다. 그래서 좌표만 잡아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너무 쉽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그인 모드라는 CSS예요. 그런데 높이랑 바텀만 정의가 돼 있죠. 만약에 5픽셀로 하고 아래를 1픽셀로 해서 봅시다. 현재 지금 위치를, 버튼 위치를 잘 외워놓으시고요. 새로 고침 했더니 줄인 만큼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부 여백은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UL이 있고 거기에 help라는 CSS를 정의해줬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아이디 비번 인증 메일 여기 UL에 LI로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외부 여백 없이 해주고 패딩 내부 여백 중에서 탑을 0.5EM으로 했습니다. 픽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론은 여기 사이에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됐죠, 지금. 사인인에 대해서 한번 정의가 됐고 얘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만약에 1.5EM으로 하겠다. 좀 더 떨어진 거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서 더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여기 사항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I의 볼릿기호를 없애준다는 거 이거는 UL에 안 쓰셔도 LI에만 하나만 쓰셔도 볼릿기호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LI, 헬프에 LI가 있다면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가 돼야 하나의 영역이 되고 거기 영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왼쪽으로 3픽셀만큼 떨어지라는 소리인데 30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별 차이가 없죠. 이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붙어야 여백이에요. 이쪽으로. 얘를 해주려면은 어느 쪽을 수정하셔야 되냐면 얘를 수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15픽셀로 해서 해준다면 아이디 이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 상태로 돌려놓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점 있죠? 이거는 볼릿기호가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를 넣은 건데 배경 이미지의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뻔히 아시겠죠? 가로는 그대로 쓰고 수직 정렬을 50%로 해서 수직 글자 가운데로 해줬죠. 수직으로 10으로 하면은 볼릿 기호가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된다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한마디로 회원 가입을 동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바텀 회원 가입과 얘네들 차이가 좀 있어요. 얘네 두 개가 하나고 얘가 따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바텀으로 30픽셀 하면은 회원가입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에 대한 리스트만 따로 별도 CSS를 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다면 이렇게 해줘라. 따로 적용을 해둔 거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UL에 LI에 A가 있다면 전반적인 게 A 부분에 링크가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컬러 값과 폰트 사이즈를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 없애고 패딩 레프트 9 뻔하죠 이거. 뭐냐면 볼릿기호 말고 이미지를 체인지했는데 이미지랑 글자의 떨어뜨림입니다. 새로 고침 했더니 이렇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부분 얘는 회원가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에 A가 있다면 위에서 정의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우스 오버를 한다면 밑줄을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위에서 밑줄을 나오지 않게 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오버면 밑줄 나오죠. 이 밑줄을 없애주는 걸 다시 살려놓으라는 게 이 마우스 오버입니다. 이 부분 만약에 없애고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밑줄이 안 나오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로그인이 됐습니다. 로그인 전의 내용은 끝이 났잖아요. 일단 운영자 사인아웃이라고 돼 있군요. 어차피 이 파일이고요. 이 내용을 먼저 찾으십시오. 포지션, 오버플로우, 패딩 쭉 돼 있는데 이제는 딱 보면 정렬이고 그리고 아래 바텀을 6픽셀을 줬고 마진탑은 -5로 올려줬고
줌 1은 기존에 만약 확장된 내용이 있다거나 그러면 실제 사이즈로 나와라 또는 브라우저별로요. 크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열었는데도 그런 걸 대비해서 줌 1로 실제 사이즈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딩을 이렇게 고쳤고 마진탑을 보시는 것처럼 수정을 했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위치 수정을 원하시면은 아까 지금 이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이 출력되는 이 부분은 운영자에 대한 영역은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파일에서 이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두 가지 내용인데 인라인 블록으로 해서 하나 영역을 넓이를 만들어줬고 넓이 값을 줬는데 넓이 값을 줄이거나 이상하게 만들면 텍스트가 이상하게 나오겠죠. 새로 고침해서 보니까 운영자가 세로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넓이 값은 필요 적절하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위치 값을 프로트에 대한 절대값 레프트로 잡혀 있고 동일한 CSS가 밑에도 있죠. 인라인 블록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있던 로그 아웃에 대한 사인 아웃에 대한 버튼 또한 CSS3로 튜닝된 게 아니라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트에 대한 라이트 절대값 사인 아웃으로 해서 돼 있죠. 이 위치는 뭐 따로 이렇게 설정할 건 없거든요. 너무 버튼이 위로 붙어 있다 그러면 아까 전체 사이즈에서 좀 내려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좀 내리고 싶다 그럼 포지션을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을 쓰면 되겠네요. 렐러티브로 해서 탑으로 해서 얼마큼 내려가라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테스트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장해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상태로 내리는 것보다는 아까 전체 그 레이아웃 있죠? 요 상의 레이아웃 중에서 좀 내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해놨고요. 이제 회원 정보 보기부터 관리까지 이것도 하나의 UL 목록으로 들어갔겠고 아까처럼 이미지 볼릿 기호 대신에 이미지로 해서 들어갔겠군요. 한번 찾아봅시다. 유저 메뉴라고 해서 외부를 0으로 했고 렐러티브 상대 위치로 해서 패딩 그래서 맨 아래와 좌우측 이런 넓이를 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준 거는요. 여기서부터의 여백이고 여기서부터 여백입니다. 바텀값까지니까. 그래서 얘네를 수정해 보면요. 바텀은 60만큼 떨어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0만큼 떨어져라. 세로 고침을 한번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다는 거. 요 내용 수정하시면 되고 마진탑은 위에서부터 10픽셀인데 한 50으로 떨어지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이미지를 볼릿 기호 대신에 대처를 했습니다. 패딩을 레프트 10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를 반복하지 마는데 레프트 7 수직 정렬을 7로 했습니다. 수직 정렬 뭔지 아시죠? 1로 하면 딱 맞춰지겠죠. 위로 세로 고침 어떻습니까? 볼릿 기호가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수직 정렬을 이렇게 한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LI 줄 간격을 좀 띄고 싶다. 그러면은 마진 바텀 15니까 15 정도로 해서 보면은 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릿 기호와 텍스트를 좀 더 떨어뜨리고 싶다. 그럼 패딩 레프트로 했던 부분을 한 20으로 떨어뜨려 볼까요?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 상태로 복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텍스트, 글자들에 대해서는 A가 있다면 컬러 값이 들어갔고 밑줄을 없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텍스트 바꿀 수 있겠죠. 원하는 대로요. CCC로 해서 새로 고침했더니 좀 흐릿하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여기 글자를 작게 하고 싶다든가 크게 하고 싶다든가 그럴 때는 폰트 사이즈를 현재 이곳에다가 이렇게 한 15픽셀로 해볼까요? 이런 넣으시면은 좀 더 텍스트 사이즈가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우스 오버를 한다면 밑줄이 없었던 부분이니까 밑줄 나오게 해라. 이 정도쯤은 아까 학습하셨으니까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아까 li 리스트 아래에 최근 로그인, 날짜, 이 부분은 출력되는 좌표랑 색깔이랑 그런 겁니다. 외부 여백 0으로 했고 컬러 수정하는 거 아시겠고 폰트 사이즈 거기에 스팸 값이 있다면 폰트 정도를 크게 해서 다른 글자체를 넣었습니다. 0.9보다는 1em이 더 큰 것이니까요. 얼핏 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력되는 걸 그대로 끌어다가 한 겁니다. 뭐냐면 스펜으로 해서 감싸져 있겠죠. 스펜이 있다면 폰트는 약간 크게 하고 글자체를 숫자가 나올 테니까 숫자에 알맞는 이런 폰트를 써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5로 해서 저장해서 내용을 본다면 좀 더 내용, 날짜가 더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로그인 창은 벗어나고요.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메뉴 2. 이 부분 아까 우리 기본 레이아웃 수정했었던 파일 있죠? 그 파일을 다시 불러오시면 됩니다. 어느 위치인지는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은요. 이 내용입니다. 선택되어 있는 값이 먼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액티브 A가 있다면 액티브라는 CSS가 있겠죠? 폰트는 붓게 해라. 그리고 텍스트는 흰색으로 해라. 선택된 값이에요. 선택된 값. 지금 보시는 거 백그라운드가 NON인데 아무 티가 안 날 거예요. 지우고 저장 새로 고침했더니 메뉴 2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대로 이 타이트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혹시나 배경이 다른 내용이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뉴가 들어간 내용 처음부터는 H2 제목에서부터는 백그라운드 없이 해라. 왜냐? 다른 백그라운드를 넣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H2가 있다면 중간 타이틀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다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 외부 여백을 0으로 해주고요. 높이 28픽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요. 높이를 수정한다 한들 이미지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그대로 불러온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를 반복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불러오라는 거죠. 좌표를 넣지 않은 상태니까요. 높이를 수정해 봐도요. 메뉴만 떨어집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메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죠.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지 높이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H2만 지금 세팅이 돼 있는데 H2에 A가 있다면, 링크가 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외부 여백 0으로 해주고 레프트는 왜 22냐? 이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메뉴 2라는 것만 22로 했을 겁니다. 35로 하면은 메뉴 2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2로 해줬고 컬러 지금 보니까 흰색이잖아요. 폰트 사이즈 뭐 넣어줬고 라인 헤이트 이 수직 정렬 값이라는 걸 아시는데 이 28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 얘니까 어차피 거의 A가 있다면 이거니까 28이고요. 그리고 링크 밑줄 없애주는 거. 그 부분은 이 내용을 링크는 수정을 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부 메뉴들, 얘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 하부 메뉴들의 기본 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 있죠. 제가 지금 줄여줬고 이 내용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패딩 세 자리 값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바텀 값이죠. 1픽셀로 한번 해봅시다. 새로 고침했더니 바텀 값이 좀 줄어들었죠? 요 사항이 아까 밑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요. 그리고 외부 여백 0으로 돼 있고 보더. 이건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의 라인입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쭉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전체 테두리고요. 거기에 똑같은데 거기에 li가 있다면 li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리스트들이죠. 메뉴 간 간격들, 메뉴들. 라인 헤이트, 높이값 22픽셀인데 이 라인 헤이트 내용의 리스트 스타일 논값. 한마디로 그거죠. 볼릿 기호를 없애고 li 간의 간격은 22픽셀로 하는데 높이가 이거라는 거죠. 높이가 없는데 라인 헤이트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직 정렬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서 높이도 늘어나니까. 그럼 높이를 따라 선언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UL에 UL이 있다면, LI에 UL이 있다면, 그러니까 메뉴에 메뉴가 있다면은 선택할 텐다. 오버했을 때 하위 메뉴에 또 다른 하위 메뉴가 있을 때 출력되는 내용을 수정할 때 요 사항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백만 가지고 했고요. 뭐 폰트 컬러나 페이지 컬러나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를 구성하는 사항을 li들을 출력하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모든 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좀 많죠? li에 a가 있다면인데 블록 처리를 해가지고 영역을 만들어줬고 레프트는 왼쪽에서부터 22픽셀만큼 아까 우리가 H2에서 22픽셀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한 거 보셨죠? 그것과 얘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얘를 52로 바꾸면은 오른쪽으로 52만큼 간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거기에 링크가 있을 때 텍스트 컬러 보시면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색상은요. 눈여겨보실 거는 오버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다르지 않잖아요, 이게. 보더 버텀은 1 솔리드 1 흰색입니다. 근데 탑도 흰색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컬러를 다르게 해주면은 평소에도 라인이 생기니까 그다지 보기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와 선택된 메뉴, 선택됐다는 건 현재 1이 선택이 돼 있죠. 이럴 때 상황을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li에 a가 있고 거기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예요. 그리고 선택되었을 때 두 가지에 대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 레드로 해서 세로 고치면 보면 어디가 레드로 되냐면 아래가 바텀 값이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원 상태로 해주고요. 톡도 바꿔주면은 위가 라인이 바뀌겠고 백그라운드는 평소 다르게 컬러를 줬죠. 검정으로 하면은 세로 고치면서 오버했을 때 완전히 검정으로 바뀌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에 이 부분 화살표죠. 세로 고치면서 오버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렬 값입니다. 이거 수직 정렬, 수평 정렬 나름대로 수정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이제 하단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단, 부터겠죠? 근데 CSS에는 사이트 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맵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마진, 외부 여백인데 바텀 값만 있고 탑 값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 본문 자체에서 바텀 값을 줘서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강의를 충실히 들으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항이실 겁니다. 일단 제가 내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탑 값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여기 마진에 바텀을 28로 했다. 만약에 50으로 하면은 앞에 내용 말고 밑에 그러니까 카피라이트가 지금 내려가겠죠.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피라이트가 하단으로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요. 하단에 내용이 있을 때를 체크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단에 UL이 있다면 목록 태그는 당연히 있겠고 목록은 이 사이트 맵 자체를 기준으로 마진과 패딩을 0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UL에 li가 있다면 li는 리스트들인데 볼릿 기호를 제거를 해주겠다는 거고 지금쯤이면 볼릿 기호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패딩 28픽셀인데 이거는 좌우 했을 때 28픽셀입니다. 하나의 메뉴들마다의 간격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얘를 5픽셀로 바꿔보고 세로 고침했더니 좀 줄어들었죠?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잘 보시면 늘어날 겁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늘어났죠? 그래서 간격을 조절하실 때 이 부분을 조절하시고 지금 얘는 패딩만 가지고 간격이 조절된 것은 아닙니다. 위드 값과 패딩을 같이 쓰셔야 돼요. 위드 값 기본적으로 190픽셀인데 이 190픽셀이 완성되게 되려면은 인라인 블록 툴을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처리는 핵 처리로 해서 줌1과 브라우저별로 다르니까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을 해드린 사항처럼 그런 모든 상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넓이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120픽셀을 줄여보고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내용은 그 넓이 간격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마진 이건 바텀 예를 들어서 이걸 1로 할까요? 그럼 세로 고침했을 때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줄었습니까? 이렇게 줄었죠, 내용이. 그러면 요 사이의 여백이에요. 아까 패딩은 요 사이의 여백이었던 거고요. 지금 여백이 둘로 나뉘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걸 원점으로 해서 세로 고침했더니 다시 이렇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텀값 50으로 해봅시다. 메뉴 아래를 잘 보세요. 세로 고침했더니 메뉴 아래 라인이 더 내려갔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세로 고침해서 그 라인은 그러니까 솔리드 만약에 얘를 레드로 하면은 밑에 줄이 빨간색으로 빨간색 줄로 나타나겠죠. 저장해서 세로 고침해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밑에 줄이 아니라 구분선입니다. 배경 이미지가 아니라 구분선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이트 맵에 리스트 list로 된 클래스가 있다면 으로 했을 때 패딩과 마진 0으로 했는데 얘가 0을 기준으로 해줬기 때문에 위에 딱 붙고 내려오질 않는 거죠. 뭐냐면 요거예요. 제가 얘를요.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0이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메뉴들이 좀 내려올 것입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지금 텍스트가 중간에 딱 끼죠. 위에 안 올라가고. 그래서 세로 고침해 보면은 빨간 라인이 위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라인과 폰트는 두껍게 된 거고 폰트 사이즈 14로 됐고 마진이 바텀으로 됐기 때문에 밑에까지 길게 쭉 늘어진 겁니다. 마진을 한 30 정도로 하면 좀 더 길게 밑에까지 라인이 계속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텍스트 사이즈 한 25픽셀로 해주고 세로 고침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 링크 밑줄을 없애는 거라든가 링크가 있을 때 컬러를 어떻게 해준다든가 하는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항입니다. 밑줄을 없애고 A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블루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블루로 텍스트 컬러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건 아마 그 메뉴에 또 하부 메뉴가 있다면으로 했을 때 그 DD 목록과 DDA 목록이 있다면으로 해서 적용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값, 사이트 레이아웃에 푸터가 있다면 해서 이 푸터 값 같은 경우에는 밑에 카피라이트죠. 한마디로. 지금 제가 좀 밑으로 더 내리겠습니다. 밑에 카피라이트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사항을 좀 제가 알려드리면 뭐 외부 여백을 안 준다는 건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고 패딩을 어떻게 줬습니까? 지금 총 3자리를 줬죠. 패딩 3자리는 뭐죠? 탑, 좌우, 바텀이죠. 네, 탑과 바텀만 지금 들어갔습니다. 탑을 150픽셀로 늘려보고 세로 고침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죠. 원점으로 해주고 다시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바텀 값은 근데
만약에 150으로 하잖아요. 아무 티도 안 나요. 네, 왜 바텀 값을 이렇게 주는 거냐면 홈페이지 길이가 왜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렸을 때 딱 요만큼 안 가는 거 아니고 한 여백 이만큼 있잖아요. 밑으로 약간 내려갈 수 있게. 그런 여백을 줄 때 이런 상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더 탑 1픽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는 이 라인이죠. 얘한테는 이 위치가 아니라 얘한테 되는 부분이 되겠죠. 블루로 해서 저장했더니 블루로 해서 내용이 바뀌었고 텍스트 사항은 무조건 왼쪽으로 정렬을 해라. 이 부분은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푸터 이 내용에 URL과 LI가 있다면 리스트들은 무조건 밑줄 없이 해주고 리스트에 링크가 걸려 있잖아요. 링크가 걸려 있다면 컬러 값이나 폰트 사이즈나 뭐 폰트 패밀리 뭐 산세리프 해가지고 그거를 삐침 정도만 수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카피라이터에 문자셋 이거는 뭐 간단하죠. 이 부분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레프트 4픽셀로 돼 있죠. 왼쪽에서 4픽셀이라고 합니다. 모를까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레프트 4픽셀은 뭐냐면 얘가 지금 글자가 띄어진 게 공백 태그를 쓴 게 아니에요. 얘와 얘는 별개입니다. 즉 X2라는 것만 따로 떨어진 거예요. X2라는 부분만 요 내용으로 앞뒤로 커버가 된 거죠. 그래서 레프트를 만약에 40으로 한다. 40만큼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 컬러는 알겠는데 폰트 스타일의 노멀은 뭔가요? 그럼 한마디로 기울어지는 거, 뭐 이탈릭체라든가 뭐 위에서 정의한 부분이 있다든가 EM 태그로 정의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태그 자체가 뭐 휘어진 글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휘어지지 말아라. 노말 처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 알죠 웹표준에 보시면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고침해 보니까 EM 태그나 어떤 그 기울임처럼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걸 노말로 처리하라고 했을 때 반듯하게 나오는 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내용은 모두 종료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뭘 느끼셨어요? 결론은 그거죠. 이거를 수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면요. CSS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HTML 기본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CSS 웹표준은 반드시 끝내고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엔진의 테이블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강의하는 도중에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되면 이렇게 하단에 내용이 나옵니다. 하단에 현재 1.52라는 내용이 있는데 1.523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고 다운로드를 하는데 변경사항만 할 수 있죠. 변경된 파일을 받으시려면 1.52, 그러니까 그 이전의 버전 말고요. 1.52 그리고 이 버전에서 변경된 파일만 받으려면은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설치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있죠? 맨 위에 있는 거. 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요. 익스프레스 엔진 자체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쉽게 하는 방법은요. 확장 기능에 보시면은 쉬운 설치가 있습니다. 쉬운 설치 엑스코어라고 해서 내용이 있죠. 오른쪽에 1.523, 현재 설치가 1.522니까 업데이트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업데이트라는 텍스트를 클릭하면은 FTP랑 우리가 접속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번만 넣으시면 됩니다. 비번을 넣은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잠시만 기다리라고 나오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좌측에 지금 서버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나오죠? 현재 업데이트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에러가 나오네요. 이런 에러가 나오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자동 업데이트 말고요. 수동 업데이트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하는 내용만 업데이트하는 아까 그 페이지 기억하시죠? 여기 와서 zip 파일을 내 컴퓨터에선 다운로드한 다음에 압축 풀고 또 올리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타르 파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업로드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데이트 파일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얘를 압축을 풀면은 같은 곳에 압축이 풀리기 때문에 나머지 폴더는 다 뒤집어 씁니다. 덮어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압축을 풀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떤 두 가지냐? 얘는 X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압축 풀잖아요. 그러면 X이라는 걸 또 끄집어내서 여기다 다시 덮어 써야 됩니다.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처음에 1강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X 폴더로 들어가서 파일을 압축하세요. 이렇게 업데이트된 파일만 있거든요. 오른쪽 누르셔서 압축하기인데 그냥 압축이 아니라 이렇게 TAR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A라는 폴더 이외에 XA라고 TAR로 해서 파일이 압축이 되었습니다. 얘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압축된 파일 XE 타르라고 되어 있어요. 압축 푸는 거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이거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 내용 왜 했는지 처음부터 강의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압축 푸는 명령은 뭐였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내용이죠. 압축을 푸는 타르.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붙여 넣으시고 엔터 쳤더니 한 번에 압축이 풀렸어요. 새로 고침하고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사항은요. 관리자로 가셔서 현재 내 버전이 얘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맞는지 확인하시고 캐시 파일 재생성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서버 요청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완료됐다고 나오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세션 정리 한번 해야죠.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나오고 요 두 가지를 다 하시고 나서 여러분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런 거를 대비해가지고요. 설치될 레이아웃을 저는 그냥 강의 때문에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기본 제공된 이 레이아웃은 경로나 위치나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레이아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걸 따로 만드셔야 돼요. 따로 만드시는 건 지금처럼 우리 왜 이전에 레이어 폴더 따로 생성해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드셔야 업데이트 됐을 때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